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소매의 둔화 우려로 인해서 나스닥이 하락을 하자 나스닥 선물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간으로 5시 이후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45분경에는 22,245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0.36% 정도 상승한 22,22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월마트가 부진한 연간 가이던스를 내놨고 또 경기 선행지수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자 시장의 투심이 흔들리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슈는 어떤 부분인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자, 어제 불거진 경기 둔화의 우려, 네. 그냥 지나가는 이슈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소매 판매 지수 보고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경기 침체 아니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시장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근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입장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예민해져야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해외 선물 트레이더라면 뭐 코인도 아니고 해외 선물 트레이더라면 그런 부분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비단 이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띄엄띄엄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에 좀 리서치,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TV, 신문, 라디오, 너튜브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현금 비중이 역대 15년 이내 역대 최저급이랍니다. 한마디로 돈을 다 투자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주식이든 아니면 그러니까 현물이든 주식 아니면 그 채권이든 아니면 코인이든 어디로든지 간에 돈을 다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펀드 매니저들뿐만 아니라 다들 넣었다니까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든 뭐든 투자 상품 누가 사줘야지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 다음에 누가 사줘야 되는데 현금이 없다는 얘기는 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하고 그러면 또 반대 포지션이 있겠죠? 야, 그렇게 지금 뭐 사고 싶은 한마디로 화랑이야?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시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금 보유율이 3.5%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펀드 매니저들은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불려야 됩니다. 불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현금 비중이 높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금을 빨리 어딘가 써야 되는 펀드 매니저들, 기관 투자자들이 현금 비중이 많다는 얘기는 투자할 데가 없거나 투자를 할 수 없는 뭔가 이건 좀 위험하다 싶은 징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높았던 그 시기를 보면 다 역대급으로 금융 위기나 뭔가 문제가 있었던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현금 비중이 낮았다. 그럼 지금은 경제 위기 막 그런 게 터질 위험은 적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뭐 주식이든 뭐든 갖고 계시다 그러면 일단 좀 아직까지는 안전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제가 워런 버핏이 현금 비중이 높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고 현금 비중이 낮아질 때 어딘가 투자를 할 때 문제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렸는데 같은 볼입니다. 만약 기관들이 현금 비중이 늘어난다 그러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나도 같이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겠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뭐 누가 더 사줄 사람이 있든 없든 그건 둘째치고 경제 위기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오지 않겠구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보는 게 기관 투자자 아니겠어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뭐 물려있지는 않을 거고 갖고 있는 현금이 없다. 그 얘기는 다 써버렸다. 뭐 어딘가 빼돌리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뭐 채권이든 주식이든 어디든 넣어놨을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두려워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별로 정부 기대치별 주가 변동 추이가 있습니다. 블루웨이브는 바이든이죠. 바이든 처음 나왔을 때 신재생 에너지 어쩌고저쩌고 붐을 일으켰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그냥 쭉 미끄러지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금도 뭐 소위 말하는 트럼프 웨이브 아니면 트럼프 뭐 있잖아요. 그렇게 트럼프 트레이드 지금 주가가 많이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슬슬 가라앉으려고 하죠. 관세 정책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주가가 왔다 갔다 거리고 주가는 고만고만한데 수혜주들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위에 기대치가 높았던 그 시기가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시기였다는 건 이제 올라갈 일이 더 이상 없겠다.
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기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전쟁, 무역 전쟁만 아니라 그러면 괜찮은. 왜냐하면 트럼프의 기조가 첫 번째가 감세죠. 감세, 세금을 좀 낮춰주는. 그다음 두 번째가 낮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금 보유량이 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중국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중국 아직 못 따라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을 예전에 금본 이전에 했던 데가 미국 아니겠어요? 금하고 달러하고 1대1로 패깅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중간에 깨긴 했지만 하여튼 그때부터 금고에 묻혀 있는 금이 그때 그러니까 연준 자산에는 42달러를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얼마죠? 3,000달러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가로 반영을 하면 미국 적자가 해소가 되는 거죠. 해소가 됩니다. 근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거를 현실화 작업을. 그렇듯이 요즘 뭐 별의별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휩싸이지 마십시오. 뭐 금을 파네 어쩌네. 금을 팔면 미국이 부채를 줄이네 안 팔 겁니다. 그거 팔더라도 빚 줄이고 뭐 하는데 쓰지 않고 다른 데 쓰겠죠. 네, 일단 15년 이내 그 현금 보유 최저 그리고 정보 규제치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지 않느냐. 내려갈 일만 남은 거 아니냐. 바이든처럼 초반에 그 반짝하고 많은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트럼프의 기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제 위기, 경제 둔화는 당분간 오지 않을 거다. 그 얘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죠. 향후 2년 이내에 올 확률이 15% 미만이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찍어서 15%가 아니라 레포트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유로 레포트를 보고서 출처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주가 수준 평가가 있습니다. 이 얘기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미국 주식이 역대급으로 비싸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이 정도가 되는 건데 재미있는 건 미국 주식은 항상 비쌌습니다. 항상. 미국 주식이 쌌을 때가 없어요. 그 경제 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그때도 비쌌어요. 네,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발가락 각질 수준인데 그때도 비쌌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 거고 경기 침체 우려가 이게 그겁니다. 밑에 있는 게 노랜딩이에요. 노랜딩 한마디로 경기 침체 없어. 그다음 여기 하늘색이 소프트 랜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없거나 약하다 이 정도 비중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23년 점점 올라가죠. 이게 이 물결이 점점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녹색, 특히 녹색이 지금 올라가죠. 결국은 경기 침체 없다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론은 펌프질을 하죠. 경기 위기 봉착하나, 경제 둔화 시작됐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어려워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로 지금 실적들을 내고 있고 오히려 이 실적 계속 낼 수 있어? 라고 반문을 해서 가이던스라고 그러죠. 기업들이 우리 매출 이 정도 냈어요라고 분기마다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이던스라고 그래서 우리 다음 분기는 이 정도 매출 낼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때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죠. 워낙 계속 신기록을 갱신하니까 계속 높아져야 되는 높아지는 대중들의 눈높이 레벨을 맞추기 쉽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계속 전교 1등을 하고 있는데 세계 1등, 전교 1등 하고 있는데 세계 영등까지 하라고 하니까 이거 뭐 사람 잡는 일이죠. 계속 그렇게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두각이 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면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랜딩, 노랜딩, 그다음에 뭐 소프트 랜딩 이 정도 수준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80% 이상이 약하게나마 경기 침체 오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럴 땐 좀 조심을 해야 되죠. 모두가 낙관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네, 우리가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수준 어느 정도,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경기 침체 올 확률이 얼마나 되냐 쭉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2025년도 금리는 지금 2번 정도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1월 달이죠. 1월 달에는 이 정도 40% 정도가 그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은 46%로 올라갔죠. 한마디로 2번 정도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파월마음은 일단 아니고 파월도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자 중에 하나니까 대중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기대 심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우리 페드워치 보듯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뭐냐면 2025년에 최고의 호재를 뭘로 잡았냐. 이미 1월 달 지났지만 지금 보면 중국 경기가 급속도로 이제 성장하는 걸 호재로 잡았습니다. 투자처가 좀 마땅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유럽이나 이제 중국으로 가는 거죠. 그거고 두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AI 거기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고 세 번째가 연준의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입니다. 컷이니까 금리 인하입니다. 요게 지금 호재는 이렇게 돼 있고 악재가 있죠. 악재가 이게 트럼프의 트레이드워, 무역 전쟁이죠. 관세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가장 악재로 뽑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아니, 세 번째가 이거죠. 연준의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을 세 번째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다 지금 다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역 관세, 무역 관세, 무역 전쟁 이걸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플레이션이 잠깐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디스인플레이션도 아니고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은 일단 세금을 매기니까 그게 다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된다. 그러면서 월마트 주가도 곤두박질 친 거잖아요. 뭐 큰 맞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되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엽니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경기가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 위축이 되는 거고 그게 지금 일본하고 어디죠? 중국하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중국 지금 많이 위험합니다.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10년, 20년 막 그럴 때 디플레이션 때문에 고생을 했죠. 물가가 안 올라요. 월급도 안 오르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봐. 그럼 경제가 안 크겠죠.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곤두세우고 있다 나를. 지금 관세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시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당분간 계속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트럼프는 어쩌면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한마디에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손가락 하나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말 한마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다들 여기에 적응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보편 관세 누구나 다 그냥 다 관세 때릴 거야. 너 아국이 우리 편이든 동맹국이든 비동맹이든 적군이든 다 때릴 거야.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지 못한다. 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들 경제 석학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관세 비율을 조절할 거다. 상대 관세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지금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이거 마무리 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그냥 이 내용은 알아만 두셔라. 어디 가서 나 해외 선물해 라고 하면 해외 주식 한다고? 한 15년 전, 2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요즘 뭐가 좋아? 라고 물어봤거든요, 저한테. 근데 요즘은 나 해외 선물해. 그러면 예전에는 막 도박을 하는 어쩌니 막 그런 눈빛 쳐다봤는데 지금은 넌 돈 벌고 좋겠다. 그럽니다. 돈 벌고 좋겠다. 여러분도 버셔야죠. 버시려면 무료 강연에 오셔서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평선 매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평선 매매 어떻게 쉽게 하는지도 알려드리고 있고 또 우리는 일목이를 쓰잖아요. 일목이를 쓰면 어떻게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도 그 루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강연에 오시면 뭐 지참하실 건 없습니다. 의지만 갖고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전문가 수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짧게 들어가서 클릭 한두 번으로 벌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재미삼아 보시고 야, 나 무역 관세 때문에 어떡하지?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누가? 우리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마음을 읽고 그렇게 합니다. 관심 끄세요. 그거 때문에 우리가 손실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런저런 정보들이 막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데 모아서 안내를 드렸고 이런 걸 참고만 하시고 알아만 두시고 머릿속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시고 어디 가서 대화할 정도 수준만 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 달리 볼 겁니다. 저 양반 해외 선물하더니 똑똑해졌군. 서울민기 TV를 보셔서 똑똑해지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담아두시고 매매하시는 건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배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글로벌 증시 호재 이렇게 해서 이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올해 가장 악재로 꼽히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와 관련해서 이슈들 계속해서 팔로잉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미국 시장 너무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를 우려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디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라는 조언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investing.com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현재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4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MACD와 ADX, 오실레이터,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지금 선행 지표가 좀 판판해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추세를 이제 결정하는 건가요? 네, 일단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나스닥 일봉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자리가 좀 평평합니다, 구름이. 그래서 이제 상승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지난 시간에 나와서 이거 다 설명해드렸죠? 상황 거감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최대 낙폭이란다. 그 밑으로 온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내릴 수 있겠죠? 어저께 11선, 일봉상 11선을 맞고 튀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가 2만 이 정도가 있네요. 이 정도 2만 한 15? 22,015네. 22,015. 예, 그 정도가 됩니다. 여기 온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하단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100, 80. 이 자리가 위아래로 지금 지지장을 다 확보하고 있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근데 이 자리 그 새벽에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22,100 라인을 올라올 때 상당히 고생해서 올라왔습니다. 아주 길을 쓰고 진짜 뭐라 그럴까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온 나스닥이고요. 근데 지금 또 떨어지려고 그러면 22,100에서 일단은 먼저 지지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22,200 이 자리에서 일단 매수를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왜 안 되죠? 22,200. 일단 이 자리가 현재 960틱 기준으로 기준선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62평선이죠. 62평선이 현재 175 정도 있겠네요. 175. 이 정도에서 일단 두 자리 매수 일단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밑에 있는데 일단 두 자리입니다. 공격적으로 보실 분들은 200, 그렇지 않으실 분들 난 보수적으로 봐 하시는 분들은 175 정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공부방에 같이 계신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구름대가 두꺼워졌고 하단에 섰죠. 밑에가 앞자리. 그러면 일단 조정은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올지는 몰라요. 왜냐면 이 자리가 지금 480틱으로 본다 그러면 이 기준선 부분 자리거든요. 핑크색 기준선. 네, 그리고 이 자리가 또 62평, 22,200이 62평선 자리예요. 구름대 상단 지지 안 된다고 그랬죠? 62평선 지지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차트 기준선이 175 정도 되니까 22,200, 175. 일단 이 정도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